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 한국을 거칠게 비난하며 압박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겪고 있는 어려움의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겨냥하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향후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에 맞춰 내놓은 리선권 외무상의 미국 비난 담화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고 전직 관리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듯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북한이 강도 높은 압박전에 나섰다는 겁니다. Kim Jong-un might be hoping to put pressure on Trump to make some kind of concession before the election. He thinks Trump is vulnerable. Trump might do something helpful to North Korea.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담화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내놓은 압박용 담화와는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아무런 대가 없이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North Korea still tried to keep a sense of decent relations with President Trump, never signaling him out for criticism. But today's statement, I think that now finally North Korea is abandoning all efforts to engag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대북 전단 문제를 앞세운 북한의 한국 비난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금철 통일전선 부장은 12일 담화를 통해 한국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나 남북 관계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시간들은 한국 당국에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겹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시선 돌리기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압박이며 미한 동맹의 균열을 목적으로 한다는 지적입니다. When the interests tend to diverge, which they do over North Korea, then it's harder to maintain an alliance. And so I think he'd use this as a critical time for trying to undermine the alliance.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원칙적인 이유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대응 방안이 한정돼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을 좀 더 쉬운 기회의 목표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북한 당국의 강경 태도 압박 배경으로 실제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과 지도자 위상 강화를 위한 충성 강조가 필요한 상황 등 이 내부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항이 미국 상원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 독일 미군 병력 감축 계획을 통보한 뒤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언급됐는데 미국 의회 내 상황은 다릅니다. 이조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상원 군사위의 한 보좌관은 11일 VOA에 지난해 국방수권법에서 채택된 것과 유사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상원 군사위는 이 같은 조항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만일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한다면 국방장관은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상원의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조항은 하원의 법안에도 유사하게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지난 2년 동안 상원과 하원 군사위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에 동일하게 담겨 초당적으로 통과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선 주한미군의 주둔 배치와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문이 발의됐습니다. 상원은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인 코리 가드노 공화당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는 12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의 미군 주둔과 배치를 통한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 특히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미국 의회는 2년 전부터 매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켜 처리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내 20여 개 북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운동 출범식을 갖고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2일 한국 국회 앞에서 열린 서명운동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서경석 목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노력을 법으로 막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규제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은 북한 땅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천부적인 인권이라며 북한 동포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여성들로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은 이날 서울역 앞에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6.25 음악회를 열어 음악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아픔, 통일에 대한 열망을 시민들과 나누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5년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 치료를 돕기 위해 창단된 물망초 합창단은 탈북 여성 40여 명으로 구성돼 매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정기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미북 협상 교착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12일 스탠포드 대학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미북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20여 년 전 제시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협상 틀을 제시한 당시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현 상황에서 이 같은 단계적 접근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핵 해결 3단계 조건부 보상을 골자로 한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설계한 바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의 김덕영 감독에게 축전을 보내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를 다룬 이 영화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특별한 의미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축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한국전쟁 기간 중 동유럽으로 보내진 북한 고아들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기록한 15년간의 헌신이 반영돼 있다면서 전 세계 관객들을 위해 한국전쟁으로 고아가 된 수천 명의 아이들에 대한 숨겨진 역사에 빛을 비추고 목소리를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195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를 재조명한 영화로 미국 뉴욕 국제영화제와 프랑스 니스 국제영화제 등 10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했으며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춰 한국영화관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